4.6조 원 규모의 비자금 흐름을 포착, 백서에는 나오지 않은 프리마이닝 정황과 직원의 횡령 사실 등 구린내가 지속적으로 나게 되죠. 이에 검찰이 드디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주요한 증거를 찾은 것인지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인데, 참 권도영 CEO가 크립토 마켓에 끼친 손실액만 따진다면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 권도영 대표가 잡히고 실질적인 재판까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판결이 나오게 될지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격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9.19% 하락한 22,2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6.23% 하락한 1,600달러, 7위의 XRP는 6.30% 하락한 0.3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6.42% 하락한 0.4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 19.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롱 포지션이 52.3%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높은 64%가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체적인 위험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연휴 동안 올랐던 위험자산의 가격들이 그대로 뱉어내게 되었죠. 그나마 올랐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인 역시 증시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9월은 하락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최대 오늘 1395원까지 오르면서 곧 1400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는 지점인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심해지고 미국 달러로 자금이 모이고 있죠. 주식 또한 그나마 미국 정도가 하락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남은 건 FOMC입니다. 현재 FOMC에서 금리가 100bp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5bp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물가를 낮추는 것에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100bp가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건 FOMC 전후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은 필연적으로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분할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FOMC 이후로 시기를 잡는 것이 도움이 돼 보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 번쯤은 올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고 금리만 올리다가는 실제 위기가 올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물류의 이동이 어느 정도 풀리면 필수 소비재에 대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은 되겠지만, 이런 특이한 상황을 과연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이죠. 크립토에서는 여전히 호재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의 성공인데요. 현재는 너무나 조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별 소식이 없죠.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컨센서스의 CEO 조셉 루빈의 경우는 머지 업그레이드의 오류 가능성이 없으며 암호화폐 생태계가 기록할 역사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블록 누락이 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성공이 당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 현재 경제가 엉망이 되어 있으니 이더리움 머지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의 경우는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더리움의 상품에서 지속적인 자금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일 연속 6,6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6,600만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환율로 약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이더리움 머지 앞두고 ETP 상품에서 3일 연속 6,600만 달러 순유출이 이루어졌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POS 전환을 앞두고 이더리움의 ETP 상품에서 대규모 자금이 순유출되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고 합니다. 코인시어스와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 운용사 3IQ가 운용하는 3IQ 코인시어스 이더리움 ETF에서 3일 연속 약 6,600만 달러의 자산이 순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최근 일주일간 암호화폐 ETP 상품 중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FRNT 파이낸셜의 스테판 오엘러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이슈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파생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물 보유에 비해서 이점이 없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는 지난달 이더리움 펀드에서 약 1억 5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되었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재단 또한 기술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내일이죠. 9월 15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난 9월 6일 머지 업데이트의 첫 번째 단계였던 벨라트릭스 업데이트 이후 블록 누락 비율이 무려 1700%가 증가를 하며 가격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머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버그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염두한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자금을 빼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발표된 이제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다가오는 9월 20일 FOMC에서 발표될 금리 인상 수치는 최소 75bp 이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머지 업데이트가 마지막 희망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내일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안 그래도 안 좋던 시장의 상황 속에서 크립토 마켓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나 사태인데요. 이후에 테라폼 랩스의 CEO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싱가폴로 옮겨가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권도영 대표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권도영의 체포 영장 검찰 신병 확보 나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합수 1팀 및 금융조사 2부 소속 검사 5명으로 이루어진 수사팀은 최근 서울 남부지법의 권 대표와 테라폼 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폴라티아스, 직원 한모 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관계자 7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신병 확보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사태의 경우는 발생 초기에는 그저 공격을 받았지만 이를 방어하지 못하고 무너진 크립토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권도영 대표가 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코인을 이체한 정황이 잡히며 그 여성은 이를 현금화시킨 정황이 포착이 될 뿐만 아니라 4.6조 원 규모의 비자금 흐름을 포착, 백서에는 나오지 않은 프리마이닝 정황과 직원의 횡령 사실 등 구린내가 지속적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드디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주요한 증거를 찾은 것인지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참 권도영 CEO가 크립토 마켓에 끼친 손실액만 따진다면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 권도영 대표가 잡히고 실질적인 재판까지 이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오게 될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 중입니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 루나의 경우는 17%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전 세계는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문제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법안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통합된 법안이 없으니 세금적인 측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다수 존재하며 이를 막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3년 내에 국가 간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외신 3년 내 국가 간 암호화폐 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가능성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구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예전에 제안한 것으로 이르면 10월에 예정된 G20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2025년이면 정보 공유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 공유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들에게도 과세가 가능해지게 된다고 하는데 다만 시스템 구축에 앞서 각국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코인리스는 G20이 10월 회의에서 OECD 테크니컬 워킹 그룹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과세 표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재 뭔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조금 쉽게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트래블 룰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제도적인 많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세금적인 측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다소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뭔가 돈을 뺏어 가려는 것 같고 정부가 악당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어떠한 산업군이든 나라가 인정해준다는 첫 번째 스텝이며 세금을 내야만 오히려 산업 종사자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내일은 머지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권을 두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SEC와 CFTC의 위원장이 동시간대 청문회에 참석하여 크립토 마켓에 대한 접근법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언가 그림이 슬슬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더리움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제 9월 13일 00시에 약 18만 개나 입금이 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로는 무려 4,1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인 것인데요.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9월 이후 마이너스 펀딩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고래들이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에 따르는 리스크 해칭을 위해 선물 거래소에서 매도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래들은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숏을 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인데요. 코인 마켓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을 여전히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2018년 폭락과 대비하면 사실 이번 2021년 불장 이후의 하락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름 2만 불 지지선을 비트코인이 잘 방어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는 동시에 코인 마켓이 거품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호재는 일종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확인된 호재가 나와도 막상 그 호재가 적용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호재 그 자체로 가격이 움직이다가도 막상 뉴스가 지나버리면서 가격이 빠지게 되죠. 이더리움 머지 역시 역사적인 대전환이라고 할 만하지만 아직 여러 단계 중 또 하나가 지났을 뿐입니다. 2021년에 있었던 이더리움의 이제 하드포크들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하드포크 호재 자체를 가격이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9월 이더리움 머지의 경우는 실제적인 목적이 비탈릭 부테린이 규제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OS로의 전환을 통해 증권이라는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는 상당히 영리한 계산으로 보이는데 규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는 편을 선택해야겠죠. 또한 현재 글로벌 거래소들의 경우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 중인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마켓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이죠. 이제 탈세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국가의 규제를 굳이 맞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 또한 역시나 탈중앙화라는 소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죠.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박앤세일인 기간인 것이며 더욱 성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